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의 초빙 교수 고종환입니다. 오늘 고종환 TV 오래간만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한 바람에 자주 찾아뵙지를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고종환 TV가 좀 쉬는 동안에 정말 시장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부 발표 대책도 있었고 또 매매가 전세가 시장에 그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함께 하는 것만큼 시장 동향과 이제 미래 예측 그리고 전략을 좀 짧게 간결하게 요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8월 중순이 다가오고 가을 이사철을 맞고 있죠. 네, 시장이 좀 폭풍 전야와도 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저는 이제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서 조금 더 상승의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장을 좀 지역별로 또 종류별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선 서울시장이 역시 가장 좀 뜨겁다. 달아오르고 있다. 또 서울시장 중에서도 부동산 종류로 보면 재건축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남은 재건축, 강북은 재개발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고 사실 강남권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압구정 현대를 비롯해서 잠실주공 5단지 또 음마아파트 또 여의도 목동 이런 재건축 가격이 매물이 없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오른 탓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매물 잠김, 매물 부족 속에 매매 가격 상승은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로 볼 때 꾸준히 통계로 볼 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 시장도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세도 매물이 부족하고요. 임대차 3법 이후에 매물이 유통되는 매물이 감소하고 또 전세 수요는 여전한데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면 또 매매가 오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과 빌라 시장의 거래량이 이제 폭증을 하면서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되고 또 눈에 띄는 그런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전세값에 좀 놀란 탓인지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이런 규제도 좀 며칠 전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급할 정도로 시장이 지금 정부는 안정될 거라고 말합니다만 가을 이사철을 앞둔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몹시 분주한,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간다면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급등하는 현상이 올 가을에서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걸까요? 2013년 강남, 2014년 서울에서 출발한 이런 주택가격 시장은 이제 7년 내지 8년째 오르게 돼 있고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가지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구조적, 만성적으로 이제 서울을 위주로 잠깐 설명할게요. 시간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러한 공급 부족을 채우지 못하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롯해서 소위 규제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 이걸 역효과라고 하죠.
또 저는 이걸 계속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정책 실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저금리 부분은 집값 상승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는데 유동성과 함께.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제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부터는 금리가 아마 0.25%포인트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예,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금리 인상의 원인과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의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인플레에 따른 금리 인상이어서 경기 상승기에 나타나는 인플레, 그리고 인플레에 의한 이런 금리 상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동산 시장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금리와 부동산은 역의 반대 관계로 움직이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경로가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자재나 실물 자산 가치는 오르는 경향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내린 적이 많지 않고 오히려 오른 적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금리 인상은 꼭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완만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을 하락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직접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흡수 문제인데, 이 유동성이 부동산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지는 않겠지만 가격을 내릴 정도의 그 부정적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네 번째가 이제 부동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광범위한 확산, 이런 것들이 심리 문제죠.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영끌하는 패닉바이 가는 심리가 다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이 20, 30대가 주택 구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60대보다도 더 많은 것이죠. 여기다가 최근에는 부모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금수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대까지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이번 가을 또는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이렇게 주택 젊은 층의 패닉바잉 연끌하는 주택 수요도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종합을 하면 이제 예측으로 가죠. 부동산 경기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제 단독 다가구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내년 봄까지는 특단의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다. 서울이 그 중심에 있고 수도권, 그리고 문제는 지방까지 이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점들은 지금의 주택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이제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어떤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서민 주거 복지 향상, 공급 확대 정책, 시장 안정 정책, 또 대출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이런 정책을 내놓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이낙연 그 후보께서 성남 서울 비행장을 이제 개발해서 뭐 7만 가구에 공급을 하겠다. 주변에 그린벨트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그런 정책은 또 용산의 일부지만 여기에 공공임대 분양을 짓겠다는 이런 정책은 뭐 환경론자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재처럼 이렇게 주택이 시장이 불안하고 또 공급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단기 공급 측면에서는 뭐 담배와 같은 소식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린벨트나 세택이나 또 성남 비행장이나 또 저는 서부터미널, 양재터미널 이런 소위 유유지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단기 공급이 필요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다만 좀 어려운 시장과 생각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동시에 하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압구정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20억씩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로 인한 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현재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 요동치는 이런 시장을 잡기에는 오히려 역부족이고 되려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조속히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이라고 하죠. 이런 걸 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략입니다. 이제 끝으로 저는 그러면 늘 얘기했습니다만 부동산 전략은 크게 세 가지죠. 지금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시기 선택의 문제인데 참 이 부분이 몹시 까다롭고 애매합니다. 저는 저에게도 지금 유로 상담 많이 오는 분들의 질문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가인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첫째는 지금은 부동산 시기상 어깨를 넘어서 신체에 비유하면 바닥이나 무릎이나 허리나 가슴이 아닌 어깨를 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상태죠. 그리고 사이클 측면에서는 변곡점, 상승 흐름에서 하락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집값이 내년 봄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까지 전까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하락 요인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저는 방법이 있어요. 공급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다주택자 228만 호가 올 하반기에 매물이 좀 한 50만 가구 좀 쏟아지게 하고 또 단기 공급대책 아까 말했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아마 심리가 많이 안정이 되어서 집을 구매하는 그런 매수세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만 현재 정부가 하는 정책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럴 마음 의지가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그럴 기대감을 갖기에는 몹시 부족해 보입니다. 집을 사더라도 이제 좀 저희 살집 팔집 있잖아요. 와서 보시면 투자 가치 이런 것도 이제 무료로 개방할 거거든요. 그래서 슈퍼 아파트 중에서도 가격이 들어오는 동대문이나 중랑구 지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길게 설명 못 합니다만 어쨌든 매경의 고종안의 칼럼을 통해서도 이게 나갈 테니까 한번 부족한 부분은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집 팔집 어플리케이션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거든요. 간단한 검색만으로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면 좋은지 슈퍼 아파트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살집 팔집이라는 신간이 나왔잖아요. 벌써 상당히 반응이 베스트셀러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두껍기는 합니다만 이 책을 한번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지금 슈퍼 아파트 전국에 1000개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트를 산다면 옥석 가리기를 해라.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슈퍼 아파트를 매수해라. 그런 얘기를 꼭 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랬습니다. 책 팔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인데 좀 전에 설명했지만 서울 지역을 예를 든다면 저는 수원이나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이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 사는 것보다는 서울에 집을 산다면 순서를 정하죠. 동대문이나 중랑구 이렇게 지금 현재 미래 가치가 높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또 다음에 공개할게요. 그런 지역들을 지역 선택, 후 물건 선택하라. 후 물건 선택은 역시 그래도 아파트가 가장 무난하고 좋다. 슈퍼 아파트죠. 지역 말씀드렸고요. 지역은 이제 서울이 가장 유망하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도 광역시를 비롯해서 심상치가 않아요. 실수요자들은 서울보다는 좀 덜 올랐으니까 매수해도 될 것이다.
수도권 경기와 인천의 구축 아파트를 특히 좀 주목하라.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도 이제 좀 서울에 이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활성화 대책이 나옴. 자, 세 번째 이제 전략인데요. 상기 신도시 청약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를 추격 매수, 상투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면 저는 빌라도 괜찮고요. 재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 GTX ABCD가 들어가는 인근 지역의 빌라,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의 인근의 빌라, 이런 것들은 매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도시재생지구, 도심권이면서 낡은 주택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신규 수요, 교체 수요가 많은 이런 지역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고종환 TV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시장이 상당한 변화, 재택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전세가 결론은 내년 봄까지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상투 투자, 고점 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성장 지역을 선택해라. 아까 이런 말씀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고종환의 살집팔집 어플과 그리고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10년 후를 대비해서 지금 어떤 대응책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오를 때 더 오르고 내릴 때 또 적게 내리는 그러한 똑똑한 투자 비법이 될 것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